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이종훈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안 네. 부진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지난 2일에 4,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4,70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4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월 달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연중 최고치였어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2021년도에 8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해서 올 초에는 2천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조금씩 하면서 3천만 원 중반을 오가다가 최근 2주간 급등하면서 4,800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26%에 달하고요. 테라루나 사태로 코인 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이후 최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진짜 설마 또 1억 가고 2억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네. 고개를 들고 있고, 반대로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폭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좀 전에 차장님 저 제목에 비트코인 2025년까지 2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는 네. 또 어떤 코인 아저씨가 2억을 콜했습니까? 미국 투자사 번스타인에서 2억 번스타인? 콜을 했는데요. 네. 용감하네요. 2030년이나 2035년도 아니고 2025년이면 후내년인데. 네. 네. 어쨌거나 이 상승세를 타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형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인데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를 진행 중인데 업계에서는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선물 ETF를 현물 ETF로 변경 신청했다가 SEC가 거절을 한 바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냈고 미국 연방법원이 이 그레이스케일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ETF 그 승인 일정을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신청하기 가장 빠른데 심사 3차 데드라인이 11월 11일이고요. 파이널 데드라인이 내년 1월 10일입니다. 파이널까지 보통 이제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이후에 또 3월 15일은 블랙록에서 신청한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ETF 최종 심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물 ETF에 승인이 되게 되면 정말 막대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의 이벤트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내년 4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감기가 지나면 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이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대략 4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지금 최근에 치솟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국가에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들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을지도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으로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5만 8,200개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2020년도부터 꾸준히 사들였는데 지난달 추가 매수 규모만 5,445개, 그러니까 액수로는 2,600억 규모를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세일러 회장은 금보다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했는데요. 본업이 생산성 향상,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인데 상당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테슬라.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가 이 폭락할 때 보유 물량 75%를 처분했는데 그래도 현재 9,720에서 10,000개 정도의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20만 7,189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 우크라이나가 뒤를 잇고 있고요. 이 나라에서 보유한 물량들은 주로
해커나 랜섬웨어 범죄자들한테 입수한 자산으로 분류해서 이 투자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년 내에 2억까지도 간다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 이 차장님 많이 고객들로부터 또 질문이나 상담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 제시해 주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신가? 예, 예. 네, 주식을 주로 예, 물어보시죠.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코인들은 이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들의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그 대형 근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이제 기존부터 있었던 코인들 이외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백서만 근사하게 만들고 또 실제 서비스는 엉망인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폰지 사기성 코인도 있었으니까 이런 물량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과 좀 굳이 연결을 좀 시켜 지어서 보면 이제 가상자산,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나 NFT,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